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으로도 언급했습니다만 위성락 안보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끝내 만나지 못했고 또 예정돼 있던 2+2 협상도 연기됐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좀 빨간 등, 안 좋은 신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흐름을 좀 짚어보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이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1일까지거든요.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일본이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서 관세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략 모든 이제 전반적으로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시간으로 20일에 미국 도착해서 23일까지 머물렀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뭐 74시간이다 이렇게 계산까지 하기도 했었죠. 네. 우리 정부의 계획은 이 기간 동안에 소위 패키지 딜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협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뿐 아니고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번의 딜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일정 중에서 중요했던 게 위성락 실장이 백악관 가가지고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근데 원래 약속이 돼 있다 보니까 만나는 걸로 우리 언론사들이나 다 국내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랬는데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미국 측 거절로 만나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위 실장이 귀국길에 서면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유선으로 협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선으로 협의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는 이루어졌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에 갔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신에 뭐 베이커 부보좌관, 그다음에 니담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동석한 가운데 의견 교환을 했고, 네. 그다음에 루비오 장관이랑은 유선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대기실까지 가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루비오 장관이 대통령이 호출해가지고요 당신 못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고 결국은 전화 통화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네, 그 루비오 장관 말고 측에서 그렇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미뤄졌느냐? 그러니까 미국 측 거절이 아니었다 이것도 같이 해명을 했는데 루비오 보좌관으로부터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세 차례나 사과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나빠졌던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성락 실장이 뭐 전화 협의했다고 하지만 원하는 만큼 얼굴 보고 단판 짓고 이건 못한 채 돌아온 상황에서 더 큰 일은 어제 터진 거죠. 2+2 협의를 하러 출국하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한테 공항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구윤철 부총리가. 저는 맞습니다. 이것부터 참 너무도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2는 재무통상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는 구윤철 부총리, 그다음에 여안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가기로 했고, 네. 미국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25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베선트 장관이 긴급한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난다 이렇게 연락을 줬는데 이게 이메일로 온 거예요. 공항에 있는 구윤철 부총리한테 이메일이 한 장 띡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이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 명의도 아닌 그 측의 명의로. 맞습니다. 자세한 상황도 설명 없이 그냥 급한 사정 이렇게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간도 출국하기 1시간 전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대기실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국을 안 했어요. 그렇죠. 일종의 좀 무례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시 미국을 방문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걸로 알려져 있고 관세 협상 기한 전에 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조현 장관이 원래는 그 루비오 장관하고 상견례격에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외교 장관들끼리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통화 건너뛰고 바로 만나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좀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조현 거죠. 외교부 장관이 사전 통화는 없지만 일단 가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는데 오늘 속보로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일본처럼 다른 나라들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가 있다. 이걸 허용하겠다. 방송 직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요.
완전히 그렇고요. 네.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 달러 줬고 그래서 관세를 약간 낮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일본은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다. 돈 내고 관세를 좀 낮추는 걸 사가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급하면 선물 보따리 크게 가져와서 사가라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상황 여기까지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지금 일본에 그 협상했던 사람들이 이제 뒷얘기를 하나 둘씩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참 영화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잉을 트럼프가 워낙 좋아하고 잘하고 본인이 이제 이런 거에 주도권을 쥐고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사진 중에 하나가 4천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4천억 달러. 네. 트럼프가 이렇게 메모장에 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5,500억 달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관세 조금 낮출 때마다 하나씩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네. 했대요. 원래 미국하고 일본의 실무자들끼리는 4천억 달러로 합의를 다 본 거였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관세 1% 내려줄 테니 요거 해라. 1% 내려줄 테니 보잉기 사라. 1% 내려줄 테니 뭐 쌀 사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리다가 마지막에 보잉기 100대 이렇게 얘기해서 일본이 사겠습니다 하자 오케이 이렇게 된 거래요. 뭐 이거를 영어로 한 문장으로 하면은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줘 이제 이런 건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다. 뭐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그 앞에 그러면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8번 협상을 했거든요, 일본이. 예.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거칠게 압박한다든지 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구윤철 장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메일로 저쪽에서 네. 이렇게 틱 보낸 거잖아요. 네. 굉장한 결례죠. 이거는 우리나라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의 제왕입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공항까지 가 있는데. 공항까지 가 있는데 부총리가. 1시간 전에 전화도 아니고 이메일로 그 실무자가 못 봤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 지금. 게다가 죄송합니다. 이래 해서 못 만나요도 아니고 급한 사정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길들이기. 그쵸? 길들이기로 이제 봐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이 더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는 지금 어쨌든 8월 1일이 데드라인이 우리나라만 데드라인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데드라인이거든요. 예. 지금 유럽연합하고의 협상이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연합하고 협상을 더 빨리 여기 이쪽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한국하고의 협상이 녹록치가 않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쇠고기나 쌀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 개방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고 미국에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한국은 뒤로 밀어두고 유럽연합하고 그러면서 좀 길들이고 이런 게 이제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도 우리도 좀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촉박하지 않게 너무 압박받지 말고 가자고 말은 했습니다만 참 이 실무자들 선에서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일본 성사 15%로 거기다 중국 성사, EU 성사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협상 맺은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 달러 줬어. 그럼 너넨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우리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실무자들로서는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담이죠. 그것도 부담인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되고 있느냐. 그쪽 그리고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지금 트럼프 어제 얘기됐지만 앱스타인 리스트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도 조금 공경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너무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 없고 이거 어쨌든 이제 국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제 오늘 지금 기사가 나온 것들을 여러 개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블룸버그에서도 뭐라고 보도했냐면 한국도 4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해라. 이게 일본한테 요구한 거 똑같거든요. 그거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천억 달러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제 기준점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잖아요. 협상 중이니까.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제 새어나온 이야기군요. 그렇죠. 4천억 달러를 미국 쪽에서 제시했다. 일본에게 제시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일본은 5,500억 달러에 협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서 시작한다. 이제 최저 금액이 4천억 달러다. 경매가
거기서부터 경매가 시작된다. 시작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찬가졌거든요.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의선 현대차 사장 그리고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는 이유가 네.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계가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현대차도 그렇고 투자를 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미. 지난 정권 그러니까 맞아요. 말기에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여력이 있느냐. 더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것까지 우리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4천억 달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딜이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JTBC 보도인데 미국 측에서 예. 백지 답안지를 내밀었다. 그건 쉽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가져와 봐. 일단은. 이 협상이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갑질을 하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가져오면 우리가 일단 보면서 검토를 해볼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별도의 얘기인데 네. 지금 우리 이제 한미가 상호 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동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넓힌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시아판 나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상호 방위 조약에는 한 우리나라가 침략이 당하면은 미국도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개입을 하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대만이 침공을 당해도 한국도 들어와야 된다. 아하. 이런 것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 쪽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별도의 테이블이지만은 이런 것까지 다 꺼내들고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비 문제도 지금 별도의 테이블이긴 한데 이미 5%로 지금 네. GDP의 5%. 우리나라는 현재 2.33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두 배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국방비가 우리나라 예산의 9% 정도 돼요. 이거를 그럼 19%로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차근차근히 늘려나겠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3%까지 늘려보겠다라는 거를 국방부에서 지금 안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것도 지금 별도의 테이블이지만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음 주 초까지는 우리가 만날 여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 입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EU하고 중국하고 하는 중이라 다음 주 초까지는 약속 잡을 여력이 없어요. 이런데요. 근데 여러분 8월 1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가 그럴걸요 아마. 그렇죠. 그럼 목요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되는데 주 초까지는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요 부분하고 또 하나는 4천억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이 5,500억 달러로 결국은 딜을 성사시켰던 걸 생각하면 우리한테도 그 정도를 요구할 텐데 문제는 우리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4천억 달러, 우리한테 5,500억 달러하고 일본한테 5,500억 달러는 달라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미국의 계산이 뭐냐면은 작년에 대미 흑자의 8위가 일본이었고 9위가 한국이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일본이 가져간 거 10년, 그러니까 가져간 무역 흑자의 10년치 네. 이게 지금 한 700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니들이 우리한테 이 정도 가져갔잖아, 이득 받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계산을 해서 어쨌든 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 참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관세에 대한 상황들 정리해드렸고요. 정치권으로 가죠. 두 번째 뉴스. 한동훈 불출마 선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번 8월 전당대회 안 나간다고 어제 선언했습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하지 않고 대신에 많은 동료 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당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 상황을 먼저 진단을 했는데 지금 혁신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이거 이제 전한길 씨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 덧붙여서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 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하고 장동혁 의원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대신에 그래서 보수 정치의 체질 개선과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퇴행 세력의 극우 스크럼에 대항하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겠다. 네, 그 마중물을 퍼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당내 개혁 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 세력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만나면서 더 좀 연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 어게인 하겠다, 보수 재건운동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가 대략 정리가 됐습니다. 옛 친윤 범주류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 찬성 세력, 뭐 개혁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는 조경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주진우 의원도 출마 선언을 어제 했거든요. 맞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중간지대를 표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엔 찬탄 반탄 구도가 선명하게 그어진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은 찬탄이었나 반탄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교집합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보면은 양쪽을 동시에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계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 복귀 주장하는 거는 확장성을 가두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반대했던 세력들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인적 청산만을 강조해가지고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인적 청산,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나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인적 청산도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안을 내겠다라는 거고요. 주진우 의원 쪽에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친길 반길, 뭐 찬탄 반탄 이런 구도로는 희망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 영역이 필요하다. 국민과 당원들한테 이런 선택지를 좀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 영역이 당내 중간 영역이죠. 그렇죠. 당내 중간 영역에 니즈가 필요한데 그쪽이 지금 비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잠시 후에 주진우 의원 인터뷰가 아예 준비가 돼 있어서 출연을 하실 거예요. 제가 뭐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김준일 평론가 예. 당권 구도 국민의힘 당권 구도 어느 정도 잡혀가네요. 그러니까 잡혀가는데 이거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김문수, 조경태, 네.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거기에 이제 양양자 하고 장성민 전 의원까지 뭐 이렇게까지 있고 한동훈 대표 이제 안 나오는 건데 네. 이제 친한계가 어떻게 할 거냐. 친한계 쪽에서는 딱히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명을 찍어가지고 밀고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아니, 어제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오늘 정해지진 않겠지만 차차 뭐 하나로 좀 모아지진 않을까요? 다만 이 선거의 구도가 예. 이제 극우냐 반극우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한계 씨나 거치나 윤 어게인 이거는 걸 놓고 김문수, 장동혁 이쪽과 나머지가 조금 선명하게 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주진우 의원은 뭐 중간에 있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각자 이제 표가 좀 모일 것 같고 뭐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유리하다는 얘기는 있어요. 여전히 대선 후보였고 그때 이제 모든 당원들이 다 김문수를 이제 떠받들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자기의 그런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에서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런 당의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좀 더 외연을 확장을 하고 당원들 만나고 이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하고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박정훈 의원 인터뷰가 2부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나가면서 박정훈 의원이 불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같아요. 이러고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불출마 선언이 나와서 이렇게 임박했던 건가?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박정훈 의원이 여기서 얘기한 그 이유가 아마 다 불출마 선언의 이유 같아요.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설명해 주신 당권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박정훈 의원은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잡는다고 한들 당을 변화시킬 지금 환경이 되겠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 뭔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가? 요거 하고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한테 유리한 건가? 아니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한 건가? 요거 하나 궁금하고 당대표 선거 말고 최고위원 선거가 따로 있잖아요. 한 트랙 더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친한계의 누군가가 최고위원으로는 나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계의 누군가가 나가나? 그럼 그건 누가 되나? 일단 그것도 궁금해요. 김근식 교수 나간다고 합니다. 나가신대요? 예. 이거 오피셜입니까? 예, 오피셜입니다. 예.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김근식 교수 지금 오피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피셜이에요. 오피셜이에요? 예, 오피셜에 김근식 교수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누가 유리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오히려 김문수, 장동혁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 나오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선명해지고 반 한동훈 전설을 이용해서 표를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쪽에서는 하는데 네. 그 유불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볼까요?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